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로그인 창을 띄우고 또 로그인 창을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이벤트로서 실행을 시키는 과정과 로그인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커넥트, 즉 연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get connect state 메소드 부분까지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로그인 관련된 메소드로는 로그인 사용자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get login info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 get login info 메소드는 당연히 로그인한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물론 이전에 호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데이터 값을 얻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자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한 이후에 get login info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get login info 메소드를 이용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보유 계좌의 수를 반환받을 수 있고, 또 보유 계좌의 목록, 즉 계좌 번호를 ACC 리스트 혹은 ACC NO라는 스트링 값을 전달함으로써 리턴으로 스트링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아이디와 사용자의 이름 받을 수 있고, 키보드 보안 해지 여부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설정 여부, 그리고 접속 서버가 모의 투자로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 실서버로 접속을 했는지 다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모든 키워드에 대한 결과값을 한번 전달 받아 볼 건데, get 로그인 인포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앞에서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창을 띄우고 로그인에 성공했을 경우에 대한 이벤트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API on connect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를 AXKH 오픈 API에 있는 on event connect 속성에다가 추가를 해줌으로써 로그인 결과가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등록한 메소드의 파라미터인 두 번째 파라미터죠. 이 객체의 n 에러 코드라는 속성 값으로 0일 경우에 로그인에 성공을 했고, 또 0이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에 실패한다는 콘솔 출력창을 띄워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get 로그인 인포는 로그인을 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인을 먼저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서 이번엔 레이블, 콘솔 창이 아닌 레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는데, 이제 사용자 정보 요청이라는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속성에다가 사용자 정보 요청, 사용자 정보 유저 인포 버튼 추가를 해주시고, 이 유저 인포 버튼에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등록해줘야, 저희가 등록하고 싶은 이벤트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을 하는 건데, 우선은 저희가 앞에서 이미 버튼 클릭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 이벤트를 로그인 버튼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이 버튼 클릭 이벤트는 다른 버튼에도 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로그인 클릭 이벤트 등록한 것처럼 방금 만든 유저 인포 버튼에도 클릭 속성에다가 동일한 메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이 버튼 클릭 이벤트가 로그인 버튼을 눌러도 호출이 되고 또 유저 인포 버튼을 눌러도 호출이 되는데, 만약에 if 문을 이용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 어떤 버튼에 의해서 호출이 됐는가가 전달이 됩니다. 이 if 문과 else if 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버튼 클릭 이벤트가 로그인 버튼에 의해서 호출되었다면 if 문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진행해 주면 되고, 만약에 sender equals가, 즉 버튼이 유저 인포 버튼에 의해서 호출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로그인 창을 띄워주고 유저 인포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을 해주면 되는데 내 사용자의 정보는 보유한 계좌의 수 혹은 또 계좌의 목록, 아이디나 이름 등등을 받아올 수 있는데 이때 get login info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우선 사용자의 아이디를 한번 받아와 보면 AXKH 오픈 API에 get login info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파라미터 하나를 스트링 값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때 넘겨야 되는 값이 바로 user ID.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유저 아이디를 얻어오고 싶다. 그럼 일단 스트링 값으로 먼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유저 아이디는 api.getLoginInfo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저 아이디를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받아온 아이디를 콘솔 창으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레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을 하나 추가해서 사용자 아이디 텍스트는 이제 사용자 아이디가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일단 빈 레이블 1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대신 네임 부분 접근할 때 유저 아이디 레이블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거는 자유자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제가 이미 유저 아이디를 get login info로 만약에 유저 인포 버튼이 눌렸을 때 유저 아이디를 get login info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전달받은 후에 유저 아이디 값을 레이블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유저 아이디 레이블 점 텍스트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유저 아이디를 추가를 해 주었고 이 유저 아이디 레이블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인 레이블을 하나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가 기본 설정 값인 레이블 1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자 정보를 로그인한 이후에 클릭했을 경우 즉 유저 인포 버튼에다가 제가 클릭 속성, 클릭 이벤트로 버튼 클릭 메소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가 로그인 버튼을 눌려도 호출을 하고 유저 인포 버튼이 눌려도 버튼 클릭이 호출이 됩니다. 대신에 안에서 if문과 else if문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유저 인포 버튼이 눌렸을 경우 get login info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저 아이디를 받아온 이후에 일단 변수인 유저 아이디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 변수인 유저 아이디에 추가해준 이후에 이것을 다시 유저 아이디 레이블 점 텍스트 속성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여기 보이는 이 레이블 값이 변경이 되겠죠. 한번 이대로 실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여기 레이블 1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로그인 창을 먼저 띄워서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에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용자 정보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사용자 정보 버튼인 유저 인포 버튼을 누르면 여기 else if문이 실행이 되겠죠. 샌더가 즉 샌더라는 것은 누가 이 버튼 클릭을 호출했는가. 지금 버전 처리가 완료가 안 됐는데 버전 처리를 먼저 처리해 주려면 이 OCX가 탑재된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포먼도 종료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종료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버전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 혹시 모르니까 코어 스튜디오까지 제가 종료를 한 이후에 확인을 눌러서 버전 처리를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 네, 앞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 시스템 트레이딩 샘플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전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서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 창을 띄우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쭉 진행을 하면 네, 로그인에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자 정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누르는 순간 서버에 get login info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유저의 정보, 유저의 아이디를 받아왔고 그것을 제가 앞에서 등록한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get login info 메소드를 이용하면 사용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또 받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네, 이번에는 아이디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코어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서 네, 코어 스튜디오를 실행해 주었는데 로그인 버전 처리 부분에서 get login info 이번에는 유저 이름도 받아올 수가 있고 만약에 유저 이름을 받아오고 싶으면 동일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string user name은 이거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변수에다가 axkh openAPI.get login info 동일한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파라미터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값으로 유저 네임을 전달했을 경우에 이렇게 유저 네임 전달해주면 사용자의 이름이 유저 네임에 저장이 되겠죠. 또 만약에 사용자의 보유 계좌 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account underbar cnt 역시 마찬가지로 API에서 제공해주는 get login info 즉 사용자의 모든 정보는 다 get login info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로그인 접속자의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 지금 어카운트의 개수죠. 어카운트 카운트 어카운트의 개수는 어카운트 언더바 카운트로 받아와서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또 다른 값을 받으면 중요한 거죠. 여기가 바로 계좌번호, 보유한 계좌의 목록을 받을 때 이때 계좌가 여러 개이면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좌, 세미콜론, 두 번째 계좌, 세미콜론, 네 번째 계좌번호 한 스트링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데요. 이때 ACC 리스트나 ACC NO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주시면 동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C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받아오면 string account list는 axkh openapi.get login info를 이용해서 ACC 리스트 받아와서 일단 변수에 지금 다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값을 한 번씩 다 받아볼 건데 그리고 나머지 키보드 보안 여부 해지 그러니까 키보드 관련 보안이 되어 있는가 정상이면 0 키보드 보안이 해지되어 있으면 1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화벽 정보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는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일단은 키랑 방화벽 여부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접속 서버 구분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 환경인지 실서버 환경인지 구분해 줄 때는 get 서버 구분이라는 스트링 값으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tring 현재 서버 state라는 이름으로 서버 state는 axkh openapi.get login info 파라미터만 get 서버 구분이라고 전달해 주면 이렇게 4개의 값을 스트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 4개의 값을 모두 이제 여기에 있는 레이블을 하나씩 추가해서 앞에서는 이미 유저 아이디를 추가했기 때문에 4개의 레이블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 레이블을 2개, 3개, 4개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아이디 값을 바꿔줘야겠죠? 첫 번째 유저 레이블을 일단 레이블 초기 값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이름, 초기 값이 바뀌고 있죠? 다음에 첫 번째는 계좌 수, 계좌 리스트, 계좌 번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버 구분.
물론 이것은 버튼이 눌렸을 때 변경될 테스트 값들입니다. 대신에 id 값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id 값을 제가 첫 번째 사용자 아이디를 유저 id 레이블이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유저 네임 레이블, 다음에 어카운트 카운트 개수 레이블, 어카운트 리스트 레이블, 그다음에 서버 스테이트 레이블, 서버 스테이트 레이블까지 해서 이 4개의 레이블 값에도 또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값이 할당되도록, 우선은 유저 네임 레이블에는 점 텍스트 값 속성에다가 유저 네임, 그다음에 어카운트 카운트 레이블에는 카운트 레이블이죠. 카운트 레이블 텍스트 속성에는 어카운트 카운트 값을, 어카운트 리스트 레이블에는 텍스트 속성에 다시 어카운트 리스트 값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스테이트 레이블에는 텍스트 속성에 서버 스테이트까지 설정을 해주면 버튼이 눌렸을 때, 현재 지금 이 else if문 안은 유저 인포 버튼이 눌렸을 경우입니다. 이때 AXKH 오픈 API에 있는 get 로그인 인포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get 로그인 인포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는데 각각 다른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파라미터 값은 코어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서 스트링 값이 정상적으로 전달받아지는가를 한번 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이름, 계좌수, 계좌번호, 서버 구분 형태로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로그인을 누른 후에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 줘야겠죠? 이제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니까 사용자 버튼을 한번 정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 정보 버튼을 눌렀더니 이 유저 인포 버튼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내부적으로 get login info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아이디, 유저의 이름, 어카운트의 개수는 현재 2개 있고, 어카운트의 리스트가, 계좌번호가 지금 하나, 세미콜론, 둘, 세미콜론 이렇게 받아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서버의 구분은 제가 서버를 모의 투자 환경에서 로그인했기 때문에 1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응용을 하거나 또 이것은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나오겠죠. 우선은 여기 계좌번호가 이렇게 한 개가 아닌 경우 2개 이상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콤보 박스를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콤보 박스 사용법을 잠깐 한번 이용해 보면 이 계좌번호 부분을 레이블 대신해서 이제 나머지 값은 이렇게 냅두고 이 계좌번호 부분을 제가 콤보 박스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박스라는 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개수 여러 개의 계좌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계좌번호 부분에 일단 레이블은 그냥 두고 변경하지 않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좌번호 레이블을 바꾸는 부분을 우선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해줬을 경우에는 어카운트 리스트 레이블을 위에서 받은 어카운트 리스트 값으로 변경해주지 않겠죠. 대신에 이제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할 건데 현재 이 스트링 어카운트 리스트 스트링 값에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가 첫 번째 계좌번호가 있고 두 번째 계좌번호는 세미콜론으로 기준으로 해서 값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스트링을 분류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분리하는 거죠. 이때 스플리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어카운트 리스트가 이미 스트링 값입니다. 이 스트링에는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 어떠한 어떠한 캐릭터 값으로, 즉 어떠한 문자로 기준으로 구분을 할 건가. 중간에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계좌번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의 스트링이 2개 이상의, 즉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스트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스트링 하나가 아니라 스트링 배열 값으로 어카운트의 어레이로 변수를 만들고, 어카운트 리스트는 원래 하나의 스트링이었는데 하나의 스트링을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스플릿 해줄 경우에는 이 세미콜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또 세미콜론이 또 있으면 또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쪼개줄 수가 있겠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계좌를 나누고 이걸 배열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열에 몇 개의 계좌 번호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계좌 아이디를 콤보박스에 추가해주고 싶으면 포문을 이용해서 어카운트 어레이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int i는 0부터 i가 어카운트의 어레이 리스트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주고 i 플러스 플러스 하면 기본적인 포문의 형태가 완성이 되고, 이때 앞에서 콤보 박스에 제가 아이디를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 콤보 박스를 어카운트 콤보 박스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콤보 박스.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콤보 박스에 items.add라는 메소드, 즉 어카운트 콤보 박스에 보여지는 목록은 items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트 컬렉션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items.add 포문을 돌면서 어카운트 어레이의 i번째 있는 값을 이 어카운트 콤보 박스의 items에 추가를 해주면 이제 콤보 박스에 계좌번호 목록이 추가가 될 건데 한번 또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하기 전에 사용자 정보를 누를 경우에는 값이 정상적으로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빈칸으로 변경이 되네요. 로그인을 한 이후에 한번 다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완료되었고 계좌번호가 비어 있는데 또 다른 정보도 없죠. 네,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이제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계좌의 수, 모의 투자의 경우에는 1을, 실계좌의 경우에는 0을 리턴을 해주었고 계좌번호의 콤보박스 부분에 이렇게 누르니까 2개의 계좌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빈칸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 사용자 정보 로그인 하기 전에 눌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계좌번호를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이 계좌번호의 정보를 요청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API에서 제공해주는 로그인 관련된 메소드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com connect 메소드를 이용하면 로그인 창을 실행을 해줄 수가 있었고, get connect state를 이용해서 로그인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연결이 되었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원할 때마다 이 get connect state 메소드를 호출해 줌으로써 실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get login info를 이번에 사용해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또 이용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계좌 번호를 알고 있어야 어떤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주식을 주문할 건지를 나중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식 주문할 때 계좌번호를 함께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그인에 대한 결과의 이벤트로 on 이벤트 커넥트까지 추가를 해줌으로써 정상적인 로그인과 실패했을 경우에 대해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의 경우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이벤트를 만들고 이벤트를 클릭 속성에 추가해주는 것,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에 대한 결과 이벤트도 메소드를 만들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용자 정보를 로그인 성공하자마자 호출해 주고 싶다면 로그인에 성공했을 경우, 즉 이점 에러 코드가 0인 경우에 이 부문 안에다가 위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의 모든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API 사용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